2층에서 여기가 이제 안방 침대잖아요? 여기서 자다가 오줌 마려우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너무 불편해. 얘 여기서 자다가 맨날 깨. 아씨, 좀 참으라고. 왜 자꾸 오냐고. 이 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범해 보이는 집에 숨겨진 비밀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이거 보고 뭘 눈치채야 되는 건가? 되게 평범해 보이는데? 넓다 집이 좋은데요? 부엌 있고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는 세탁실? 1층 2층으로 계단이구나. 2층 올라가는 계단이고 계단 올라오면 화장실 있고 욕조 있고 야, 집 되게 크다. 2층도 이만큼이나 넓어? 들어오면은 안방이 있고 안방 침대 있고 여기 옆으로 들어가면 또 이제 애기 방인 건가? 애기 방 있고 애기 방 화장실 있고 뭐가 이상하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 세면대? 여기 베란다. 뭐가 이상하지? 뭐가 보이나요 여러분? 이 집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는가? 언뜻 보기에 매우 평범한 민가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집안 곳곳에 위화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위화감들이 모여 이윽고 하나의 사실로 이어진다. 너무나 끔찍한 사실이라 절대 믿고 싶지 않을 정도이다. 알아맞추고 싶어. 밑에 보기 전에 알아내고 싶어. 뭐가 이상하지? 정답. 일본어가 많다. 알았다. 여기 침대가 좀 이상해. 너무 이렇게 확 붙어있어. 알았다. 진짜 알았다. 진짜 2층에서 여기가 이제 안방 침대잖아요? 여기서 자다가 오줌 마려우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너무 불편해. 얘 여기서 자다가 맨날 깨. 아씨, 좀 참으라고. 왜 자꾸 오냐고. 여기가 이상한데? 화장실 너무 숨겨져 있잖아. 그렇다고 1층 내려가긴 너무 귀찮을 거고 계단 내려가서 또 문 열고 문 또 열고 들어가야 돼. 너무 귀찮잖아. 근데 이거는 진짜 이상한데? 생각해보니까 애기 방에 왜 화장실을 따로 빼놓은 거야. 자, 어느 날 지인인 Y씨로부터 의논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Y씨와는 몇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금은 1년에 몇 번 식사를 하는 관계가 되었다. Y씨는 곧 첫째 아이를 낳을 예정이다. 그래서 그는 인생 첫 단독주택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하자 집을 사려면 지금이다 고 생각했다고 한다. 매일 밤 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다가 드디어 도내에서 이상적인 건물을 찾아냈다. 조용한 주택가에 지어진 2층 건물. 역과 가깝고 인근에 자연이 많으며 그럼 러브버그 나오는데? 신축이 아닌 중고였지만 그리 오래된 건물은 아니었다. 집안을 살펴보니 개방적이고 밝은 인테리어에 Y씨 부부는 좋은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집안 평면도에 의문스러운 점이 하나 있다. 이것이 그것이다.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여기 뭔가 가벽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네요. 이걸 못 찾아? 아쉬운데? 근데 별로 이상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왜 트집 잡아, 그죠? 넓은 마음으로 보면 이상한 게 없어요, 세상에. 트집 잡은 거야 지금. 넓게 마음 쓰라고요. 자, 1층과 부엌 거실 사이에 수수께끼의 공간이 존재한다. 문이 없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부동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고 한다. 사는데 큰 불편함은 없지만 왠지 오싹한 것 같아 나에게 상담을 받으려고 한 것 같다. Y씨가 말하기를 웹라이터는 그런 거 잘 알죠? Y씨는 도대체 웹라이터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우연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K씨라는 설계사가 있었다. 나도 수수께끼의 공간이라는 오컬트틱한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 K씨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자, K씨의 추리. 자, 당신이 보내주신 평면도 말인데요.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이란 점이겠네요. 이 공간은 필요하지 않은 두 개의 외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엌과 맞닿아 있는 두 개의 벽이요. 이것만 없으면 수수께끼의 공간은 생기지도 않고 부엌도 더 넓었겠죠. 일부러 부엌을 비집고 벽을 쌓았다는 건 이 공간이 필요했다는 뜻이에요. 왜 만든 걸까요? 혹시 처음에는 이 공간을 창고 같은 용도로 쓸 예정이 있던 게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창고처럼 뭐 그릇 넣는 거 해놓는다든가. 부엌 쪽에는 항상 잡다한 게 쌓이니까. 그때는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평면도를 변경할 수 없어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이건 오컬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다만 혹시 이 집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전 주인이요. 30대 남성의 아내와 한 명의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업은 뭐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혹시 뭐 신경 쓰이는 점이라도? 처음에 이 집 평면도를 봤을 때 정말 이상한 집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요? 수수께끼 공간에 딱히 신경 쓰이는 거 없었는데 2층,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2층의 평면도입니다. 아이방을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이방. 야, 이거 나 맞췄어. 여기에 화장실 넣는 거 좀 이상하고 이 공간도 좀 이상하다. 지금 보니까 굳이 필요 없잖아, 그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방인데 왜 여기에 복도를 하나 더 만들었을까? 진짜 뭔가 약간 오싹한 상상이 막 되는데? 이중문?
또한 문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아이방으로 가려면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거 뭔가 애를 가둬놓은 느낌이다? 이중문으로 가둬놓고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 이유도 약간 감옥에 화장실 딸려 놓는 것처럼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가둬놓은 느낌인데? 그니까 여기다가 문을 해놓으면 얼마나 편해. 내려가기도 편하고. 게다가 이 방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네?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지금. 죄다 막혀가지고 이 화장실 아이 방에서만 들어갈 수 있군요. 화장실도 이상하고. 자 창문이 없는 이중문에 화장실을 달린 방, 일종의 독방 같네요. 과보라고 하기엔 너무 지나칩니다. 아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어쩌면 아이를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든 방이 아이방을 둘러싸는 식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아이를 밖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닐까요? 자, 이 방은 부부의 침실이겠죠? 더블 침대도 있고 방은 개방적이네요. 창문도 많고. 다만 이 방에도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긴 뭔 공간이야? 아 샤워실이야 여기가? 자 여기 샤워실이 있으니 옆쪽에 방이 탈의소를 겸하고 있다는 건데, 그럼 침실에 탈의소가 완전히 보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침실과 탈의소 사이에 문이 없네요. 여기와 여기 사이? 그러게 옷 갈아입고 할 때 다 보이게끔 돼 있네. 사이가 상당히 좋았던 부부였던 걸까요? 그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와 격리된 아이라는 언밸런스함이 뭔가 소름 끼쳐서 뭐 너무 지나친 생각이겠지만요. 그렇군요. 어라? 샤워실과 별개로 욕실이 있네요. 이건 드문 경우 아닌가요? 아 여기 밑엔 또 욕실이야? 샤워는 여기서 하고 샤워를 다 마치고 옷을 벗은 상태로 이렇게 쭉 지나가가지고 목욕을 하는 집이 되게 이상하다. 지금 보니까 그냥 봤을 때는 뭐 전혀 몰랐는데 하나하나 동선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상한데요? 자, 그럼 이 집은 사지 않는 게 좋을까요? 평면도만 보고 뭐라 말 못 드리지만 저라면 사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듣고 보니 이상한 집이다. 상상력을 펼쳐본다. 방에서 나갈 수 없는 아이, 더블 침대에서 자는 부모님. 1층과 2층을 비교해본다. 1층만 보면 평범한 집이다. 수수께끼의 공간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의문의 공간, 완성되지 못한 공간. 정말 그럴까? 그때 어떤 억측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너무 터무니없는 추측이다. 하지만 두 장의 평면도를 겹쳐본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면 겹치면 어떻게 돼? 겹치면은 이 공간이랑 여기랑 이렇게 겹치는 건가? 이따 알려주겠죠? 오 겹친다. 오 여기 뭔데? 1층의 공간이 아이방과 욕실의 구석에 딱 겹치는 겁니다. 마치 두 방을 서로 이어주듯. 게다가 설문이 없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층의 공간은 통로가 아닐까요? 통로? 예를 들어 와 쩐다. 아 1층 2층에 뭐 사다리 놓는 그런 공간이란 거야 여기가? 왜 이런 공간이 있는 거지? 그 구멍은 1층의 공간과 이어져 있고요. 그럼 이 공간을 통해 욕실을 왔다 갔다 하려고 여기서 이렇게? 왜 그렇게 해? 아이를 안 보여줘야 되니까? 아이를 외부에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남들에게 아이를 보이지 않고 욕실에 들일 수 있거든요. 창문을 닫으면 되잖아. 아이를 꼭 안 보여주고 싶었다 치면은 창문을 닫고 애를 욕실로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구멍을 파야 돼?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했어요. 그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생각난 거라 그냥 잊어주세요. 난 갑자기 부끄러워졌다. 통로. 아니 잠시만, 그럼 혹시 그렇다면 이 방은? 왜 그러세요? 자 우케츠씨, 이 집의 이전 주인에게는 부인과 한 명의 자식이 있다고 하셨죠? 네. 부부는 2층 침실에서 자고 아이는 아이방에서 잔다. 그럼 1층에 있는 이 침실은 누가 쓰는 걸까요?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묵는 방이 아닐까요? 뭐 그렇겠죠. 자 누군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집에 자주 찾아온 손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손님이 있었어가지고 애를 구멍 파기를 시킨 거야? 손님을 나가라면 안 돼? 뭐지? 에어비앤비 했나? 꼭 이 손님이 여기 있어야 되나? 손님, 창문이 없는 아이방, 욕실, 게다가 통로의 존재까지 하면 하나의 스토리가 보이는군요. 자 이거야말로 바보 같은 소리긴 한데 제 망상이라 생각하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자 한때 이 집에 살고 있던 것은 부부와 아이 하나. 아이는 어떤 목적을 위해 아이방에 갇혀 있었다. 부부는 종종 손님을 집으로 초대한다. 어떤 사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회사의 중역, 중소기업의 사장 같은.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부엌에서 저녁을 대접한다. 남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한다. 기분이 들뜬 손님, 잔뜩 취한 손님에게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밤은 묵고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집엔 손님용 침실도 있답니다. 목욕물도 받아놨으니 모쪼록. 손님을 2층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한다. 손님이 욕실에 들어간 걸 확인하면 아내는 아이방에 신호를 보낸다. 신호를 받은 아이는 무언가를 들고 1층 통로를 지나 욕실에 잠입한다. 그리고 손님의 등에 날붙이를 찔러 넣는다. 네? 왜 얘기가 갑자기 그렇게 애를 그럼 암살자로 키워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 다 잡아먹는 그런 집이었단 말이야? 알몸에 아무것도 안 들었고 술기운이 올라와 몽롱한 상태라면 저항도 못하겠죠. 아이는 손님의 등을 몇 번이나 날붙이로 찌르고 대량의 피가 흐른다. 그리고 손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쓰러지고 숨이 끊어진다. 이를 확인한 남편은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일이 무사히 끝났음을 보고한다. 이 집은 극히 평범한 민가로 위장한 암살자의 작업장이다. 에?
어쌔신이요? 만약 현대 일본에 암살자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근처에 태어나게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가요? 근데 뭐 회사 중역이니 뭐 그런 사람이었으면 사라지면 다 티가 나지 않을까? 마지막 동선을 체크할 거 아니야. 저 집에서 동선이 끊겼습니다. 암살자라기엔 너무 위험한데요? 이 집에 살고 있잖아. K씨 재밌는 사람이네. 자, 어디까지고 제 망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재밌을 뿐이니까요. 근데 아까 구멍을 감추기 위해 선반을 놨다고 한 얘기 말인데요. 아이방에 또 선반이 하나 있잖아요. 선반 아래에도 구멍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구멍은 어디 있을까요? 아, 창고? 이렇게 겹치는 건가? 야, 근데 우케치씨 참 잘 만들어. 그렇다면 이 집에 시체를 처리하는 경로도 있다고 봐야겠네요. 예? 자, 아까 했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화장실에 시체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처리를 해야 하니까요. 허니 제차 구멍을 이용하는 겁니다. 구멍을 통한 시체 운반. 하지만 구멍은 너무 작아 어른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톱 같은 걸 이용해서 시체를 자릅니다. 구멍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아이가 운반할 수 있는 크기로 욕실 구멍에 넣어서. 아니 근데 어차피 아이랑 한 팀이면 그냥 다녀도 되는 거 아닌가? 꼭 이 구멍을 이용할 필요는 없잖아. K씨의 추리는 좀 와닿지 않는데요? 부부는 옮긴 시체를 차고에 세워둔 차량의 트렁크에 집어넣는다. 아, 여긴 차고였구나. 그런 다음 근처 산이나 숲에 가서 시체를 버린다. 역과 가까우면서 인근에 자연이 많다라는 것이 이 집의 세일즈 포인트였다. 이 일련의 사건은 전부 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게 살인이 벌어지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1년 내내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어떤가요? 저기 만약 지금까지 한 말이 다 사실이라면 왜 그런 번거로운 선택을 한 걸까요? 사람을 죽이는 걸 외부에 보이기 싫다면 커튼 치는 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집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커튼을 치죠. 살인이라면 더더욱 반대로 말하면 커튼을 치지 않은 집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겠죠. 커튼 쳤다고 살인한다고 생각하는 게 미친 거 아니야? 그냥 열려있으면 열려있다, 커튼 쳐있으면 커튼 쳐있나 하지. 여기 커튼이 쳐져 있는 거 보니 살인을 저지르고 있겠군. K씨 좀 이상한데? 창문이 되게 많아. 근데 이 집 부엌에 3개씩이나 마치 밖에서 여길 좀 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결코 밖에 보여선 안 되는 방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계속해서 그럴싸한 얘기를 늘어놓는다. 시체 처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애초에 창고 바로 위에 화장실을 지었다면 시체 운반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도 없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군요. 현관과 차고의 방향을 생각해보면 이 집은 두 변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럼 욕실은 집의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사냥감을 구석에 모는 건 사냥꾼의 심리로 당연하죠. 그런 건가요? 자, 나는 한동안 명안이 있었다. K씨 얘기가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설마 제대로 상대해주지도 않겠지? 애초에 암살자가 만든 살인주택이라는 현실성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다 큰 어른이 뭘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야? 자, 처음부터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하고 저녁밥을 준비하려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Y입니다. Y씨 오랜만입니다. 방금 전까지 설계사인 K씨와 얘기를 나눴거든요. 좀 우스운 얘기긴 하지만 K씨의 말에 따르면 그 집은 실은 우케츠씨한테 사과를 하려고요. 그 집 사지 않기로 했어요. 에? 어째서요? 우케츠씨도 알고 계시겠지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그런 일? 어라? 오늘 아침 뉴스 못 보셨나요? 그 집 근처 숲에서 토막난 시체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피해자가 그 집에서 묵은 적이 있대나 뭐래나. 사건과는 관련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찝찝해서 구입을 거절했어요. 그럼 K씨는 뭐라고 하셨나요? 그게 뭐 별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집 전주인은 어디 살고 있나요? 얼마 전 부동산에다 물어봤는데 매매 계약이 끝나자마자 연락이 끊겼다고 하더군요. 폐를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식사라도? 진짜 그럼 암살 주택이야?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공포의 암살 주택이야? 야, 이거 단가가 나오나? 이거 한번 계약 성사하고 이사 가야 되면 또 지어야 되잖아, 집을. 이거 맞춤 단독주택이잖아. 그냥 일반 아파트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한 건 할 때마다 한 100억씩 받아야 좀 나오겠는데?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뭐 괴담이 다 그렇지만 뭔가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끝이네. 공포의 암살주택. 나도 처음에는 애를 학대하는 그런 집인 줄 알았어. 근데 그러면은 애 학대도 일단 맞죠. 애한테 이상한 걸 시키는 거니까. 왜 애를 시키는 거지? 이 통로를 굳이 써야 되는 이유도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초대하는 손님이 족족 사라지는데 살인저택으로 유지가 될 리가. 의견 감사합니다. 그니까 단가가 안 맞아. 중소기업 사장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 단가가 안 나오고 대기업 회장님 잡아야 단가가 나오는 그런 살인주택이에요. 거기까지도 초대하려면 인맥을 엄청 쌓아야 될 텐데 너무 빡세죠. 암살자로 생계 유지가 안 되죠. 욜로 암살자야. 거기다가 이제 애 크면 또 일 못하잖아. 지금은 애가 이제 뭐 어른은 못 들어가는 쬐끄만 데 들어간다고 하니까 뭐 한 초등학생 정도인 것 같은데 이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 한 판 그냥 싹 땡기고 그냥 은퇴하는 건가? 파이어족이야?